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PPT로 옮겨 놓은 것을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 10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라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제가 순서를 조금 섞을게요. 전체적으로 이번 내용은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수업할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표가 이거죠.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를 성공적으로 설치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실행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디바이스죠. 이제 없으면 거의 불편해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운영체제별로 현재를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이 월등합니다. 예, 월등히 높고, 그 다음에 iOS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20년대는 더 적죠. 한 12%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요, 솔직히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폰뿐만 아니고 스마트 TV 등등 다양한 스마트 장치들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폰 하나만으로 쓰고 있는 iOS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좋다, iOS는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장치에 대한 의미를 다르다. 일단 모바일 운영체제를 비교를 해 본 건데요. 일단 개발 언어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우리 공부하는 게 자바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코틀린도 사용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바와 코틀린이 이제 변화가 되어 있는. 물론 C나 C++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UI 쪽이 아닌 코어 라이브러리 쪽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iOS는 살펴보시고요. 최신 버전이 2019년 9월에 배포가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플랫폼들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네, 리눅스 기반으로 커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널은 쉽게 말해서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눅스 커널. 그리고 라이센스, 안드로이드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와 iOS 화면 비교인데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발자가 작성한 앱을 다른 사용자, 즉 소비자와 공유하는 공간으로 대표적인 게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앱을 활용하실 겁니다. 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PC 내에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폰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볼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사이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developer.android.com. 어떻게 보면은 교재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꾸준히 자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이런 내용까지 전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계속 안드로이드 공부하시면 꾸준히 접속하셔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꼭 알고 계세요. 제가 수업 중간에도 안드로이드 이런 거 설명은 어디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때 developer.android.com 이 사이트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역사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버전별로 업데이트 내용들을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10 2019년 9월에 라이브 캡션, 스마트 디플레이, 사운드 증폭기, 제스처 내비게이션,
다크 테마 등등이 추가되어서 배포가 됐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10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봤던 개발자 사이트 있죠? 거기에 가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과거에 쓰고 있던 안드로이드 코드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추가 기술이 접목이 되거나 아예 지원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는 꾸준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다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노트를 교재를 참조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심도 있는 것을 공부하시고 싶을 때에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하지 마시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답을 확인하시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캡션 뭐 등등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특징, 뭐 재사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최적화된 달빅 가상 머신. 자바에도 JVM이 있었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달빅이라는 이름, 별 뜻 없어요. 뜻이 없고 그냥 달빅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돼요.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 머신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웹킷 기반의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요. 오픈GL 2.0을 지원하는 그래픽 옵티마이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내장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이 SQLite는 안드로이드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해요. DBMS가 있습니다. 요것을 지원해서 안드로이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 해볼 부분입니다.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각종 오디오, 비디오 규격을 지원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디오 규격 때문에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싫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나머지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부분이니까 다양한 장치, 디바이스를 지원을 한다. 우리 나중에 내년도에 앱 프로그래밍, 즉 고급 과정에서는 뭐 GPS, 카메라 GPS, 뭐 나침판, 속도계, 가속도계 이런 부분들, 블루투스 이런 부분들, 와이파이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핸들링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요번 학기에는 여기에 가기 전 단계까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새로운 자바 가상 머신, 그래서 ART라고 해놨는데요. 4.4에서 새로 배포되는 자바 가상 머신입니다. 사용자는 달빅과 ART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달빅 버추얼 머신은 결국은 자바 형태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또 나올 얘기인데 자바의 지원 부분이 끊기니까 라이센스 문제로 이제 둘이 이제 소송이 걸렸었죠. 물론 자바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한테 어마무지하게 큰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ART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을 버릴 수가 없어서. 현재 만들어지는 앱들의 90% 가까이가 자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버릴 수가 없겠죠. 현재로서는요. 향후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코틀린, ART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RT의 특징을 보시면 ahead of time 해서 AOT 컴파일, 아마 자바에서는 이런 말 제가 설명드렸죠. JIT 컴파일러요. JIT, Just in Time 컴파일러. 즉 달빅은 필요할 때마다 앱을 컴파일해서 앱을 실행을 하지만 ART는 미리 앱을 컴파일을 한다. 즉 Just in Time으로 컴파일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 성능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즉 향상된 가비지 컬렉션도 가능하다. 자, 이거 자바에서 나왔던 얘기죠.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지워주고 공간 확보를 해준다 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디버깅 기능도 향상을 시킬 것이다. 즉 이 달빅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ART로 오는 상태로 왔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발자 사이트를 꾸준히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제 개발자가 된다라면. 예,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주 확인하셔야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의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 구조. 우리가 만드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시스템 앱스라고 되어 있지만요. 전화 만들 수 있죠. 이메일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캘린더 만들 수 있고, 카메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 단에 속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바 API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액티비티, 로케이션, 패키지, 노티피케이션, 리소스, 텔레포니, 윈도우와 같은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매니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사용하는 것이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는 4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액티비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어요. 자세하게 나중에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만큼 중요한 모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자바에서 안드로이드에서 C나 C++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NDK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합니다. 즉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시간엔 다룰 수 없는 범위이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아까 나왔던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ART하고 코어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이건 자바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달빅에서 ART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추후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헐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즉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그리고 맨 마지막은 리눅스 기반의 커널, 즉 장치 드라이버들의 집합체, 즉 화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터치패드 드라이버, 센서가 있으면 센서 드라이버, 블루투스 드라이버, 와이파이 드라이버, 이런 드라이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안드로이드의 구조를 굳이 암기는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발자 노트에 이 그림 하나는 인쇄를 해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하나하나 이 부분이 이거다라고 찝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다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 인쇄를 해서 개발자 노트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드로이드 버전, 자바 버전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와 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즉 자바하고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선에서도 자바의 학습자용으로 JDK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8.0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자바의 최신 버전은 13번 버전인데 13 버전인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실제 자바를 지원하기를 8버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 상위 버전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럼 자바가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개발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람다식이나 뭐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8.0에서 다 지원이 돼요. 근데 그 윗버전에 추가로 변화된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자바하고도 저런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코틀린으로 완전 전향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자바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개념 부분인데 실행 단계는 일단 우리가 자바 파일 편집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컴파일하면은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게 자바 단계랑 똑같습니다. 얘를 결국은 이 클래스 파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바에서는 JVM이 결합이 되면서 just-in-time JIT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주죠. 그쵸?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 또한 안드로이드 또한 서드 파티인 플러그인에 포함하고 덱스를 이용해가지고 덱스 결과물이 나오는 클래스 파일을 다시 실행 시스템에 컴파일합니다. 또는 ART를 이용하면 미리 컴파일을 다 해놓죠. 그렇게 해서 실행 환경에 실행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덱스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삼성에서 나오는 덱스라는 기능이 있죠. 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컴포넌트로 이루어진다. 네, 컴포넌트요. 자, 밑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별표 5개짜리. 일단 안드로이드의 4대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4대 컴포넌트. 그것이 이게 4대 컴포넌트요. 4개짜리 컴포넌트. 이것이 기본이 돼요. 그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액티비티라는 부분이요. 그쵸? 액티비티라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방송 수신자, 그리고 컨텐트 제공자. 자,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무엇인지 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암기하십시오.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하고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세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와 상관없이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4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얘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저것이 네 가지가 다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거 액티비티는 뭐냐면요. 화면을 말합니다. 화면 단위.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가지는 하나의 작업.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화면보다는요. 실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걸기 위해서 액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액자 하나의 프레임이 있겠죠. 그 프레임을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측에 그림에 이렇게 문틀 프레임이 되어 있죠. 이 프레임을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 안쪽에서 무슨 영상이 나오죠. 또 TV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것을 액티비티라고 보시고요. 그 안에 나오는 그림 부분, 여기도 그렇죠. 화면 부분은요.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자, 액자라고 해서 액자가 프레임을 의미하지 실제 그림 영역을 의미하지는 않죠.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액티비티에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녀석은 누구냐면요. 이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는 화면 영역은요. 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펜마우스를 하나 사야겠네요. 네. 뷰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뷰. 화면을 나타내는 것은 뷰다. 그리고 이 뷰를 담아서 넣는 것은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은 액티비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액티비티는 하나의 작업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어떠한 앱을 만들더라도 액티비티가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화면을 쓰기 위해서. 물론 액티비티가 없는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비스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액티비티들이 모여서 어플리케이션이 된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면이 나오는 액티비티는 로딩 페이지 액티비티일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하기를 수신된 이메일 목록을 나타내는 액티비티 화면 하나.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액자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냐, 뷰를 어떻게 담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는 화면 하나, 액티비티 하나. 그리고 수신된 이메일 내용을 표시하는 화면 하나. 각각은 모두 다 각각의 액티비티가 될 겁니다. 각각의 창, 프레임이 된다는 얘기죠.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즉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 위에 뷰, 즉 사진, 그림을 끼워서 액자에 집어넣어야지만 그림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서비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서 4대 컴포넌트 중에서 서비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 이 얘기는 뭐냐면요. 화면 없이도 실행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게 배경음악을 연주하는 작업. 즉 여러분들이 MP3 플레이어, 지금 웹으로 음악을 듣는데 화면이 올라와 있는 앱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재생이 되고 앱을 홈 버튼을 눌러서 숨겼을 때에는 앱이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사운드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 플레이어가 동작을 안 하면 불편하겠죠. 그렇게 화면이 실행이 아닌 상태에서도 백단에서 실행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윈도우즈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iOS에도 있고요. 안드로이드에도 있고요. 리눅스에도 있어요. 즉 서비스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컴포넌트로서 오랫동안 실행되는 작업이나 원격 프로세스를 위한 작업.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실행을 시켜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카오톡은 상대방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톡을 딱 보내면은 톡이 왔습니다라고 감지를 하죠. 이 얘기는 백그라운드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동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네,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죠. 방송을 듣고 반응하는 컴포넌트. 방송이나 공지를 수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가 켜졌다, 꺼졌다, 배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를 어떠한 내가 만드는 앱에서 감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실시간으로 매 시간마다 그 정보를 긁어오면은 시스템의 사용 내용이 프로세스가 너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안드로이드에서 야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모든 앱한테 광고를 해줍니다. 그 광고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광고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방송 수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컴포넌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즉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내가 수신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카카오톡에서 새로 설치했을 때 처음에 인증 문자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앱 안에서 문자가 띡 수신이 되면 그 문자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것처럼
그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방송 수신자를 해당 앱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해당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포넌트 설명만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나올 얘기가 컨텐트 제공자. 이 얘기 방금 카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카톡에서 문자가 수신되면 자동으로 수신됐다는 것을 알고 문자에 있는 정보를 긁어오죠. 하지만 문자 프로그램하고 카카오톡하고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렇죠? 즉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데이터를 관리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게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합니다. 네, 컨텐트 제공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가 굉장히 핵심 컴포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네 가지 컴포넌트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드로이드의 구조 부분, 그 부분은 꼭 인쇄해서 노트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진도를 무조건 급하게 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습을 하실 수 있는 형태를 좀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3교시에 다음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